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 민주주의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수행평가 치르게 되면 조금 고민도 많을 것 같고 또 온라인 수업하고 등교 수업 때문에 복잡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할 때 교과서 111쪽, 112쪽 참고하면서 보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주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민주주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19 혁명 있죠. 두 번째로 5.18 민주화 운동, 세 번째로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4.19 혁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5.18 민주화 운동하고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기준으로 첫 번째에 해당되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1.6 사태 이후 유고가 되니까 그 혼란한 전국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로써 국민들은 민주화 열망을 품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서울의 봄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앞서 박정희와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2.12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다시 혼란한 전국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바로 신군부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신군부의 대표 주자는 전두환이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던 사람인데요. 자, 이 신군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이제 표출됐던 것이 여러분이 뒤에서 보고 있는 광주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군부는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전국을 비상조치화하면서 각각의 군인들이 뭐 시위나 동요 사태를 진압하도록 하는데 바로 이 계엄 해제를 크게 이야기했던 공간이 광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광주에서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에 저항하면서 시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었고 시민들은 나아가서 시민군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민군의 대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윤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시민군 대변인을 자처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패배할지라도 다음에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끝까지 도청에 남아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뭐 화려한 휴가나 또 뭐 영화 26년 뭐 같은 그런 영상 자료들 보면 더 실감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계엄군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전남 도청을 사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살이나 체포를 당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어디선가 한번 봤을 것 같은데요. 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그 어린 아들의 그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해외 언론에도 크게 이제 전파가 되었었고요. 조금 몇 년 전에 영화였던 택시 운전사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바로 6월 민주항쟁인데요. 자, 6월 민주항쟁은 앞서 이제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이었고요. 1987년, 7년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민주화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죠. 즉,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앞서 수업에서 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도 하고 간선제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는 박종철, 이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선생님 인물들 한번 기억해 보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과정에서 시위는 오히려 더 격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오히려 전두환 정부는 이러한 모습에 굴복을 하게 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에 해당되는 노태우를 통해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 민주화 선언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겠다. 국민이 뽑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도 네, 이것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이 선출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 네,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흐름 한번 표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나요? 네, 민주주의 흐름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선생님 이게 타블렛이어서 글씨 잘 안 써지더라고요. 민주주의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4.19 혁명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지금 정리해본 5.18 민주화 운동도 생각해 보시고 6월 민주항쟁까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일련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1980년, 1987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었고요. 자,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 계엄령 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윤상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서 상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자, 6월 민주항쟁은 네, 대통령 직선제 요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두 사람 정도 등장했죠. 먼저 박종철, 그리고 이한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대통령 직선제가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확인해 두십시오. 영화 1987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하나의 또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